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이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김미라 씨와 시어머니 이순자 씨가 서로를 고소하여 법정에서 맞붙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순자 씨는 70세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특히 외아들인 이준호 씨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신부 김미라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김미라 씨는 32세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남편 못지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죠. 현대적 가치관을 가진 그녀에게 전통적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미라 씨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하기를 원했지만 김미라 씨는 출산휴가 후 복직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큰 충돌은 태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순자 씨는 전통적으로 할머니가 태명을 짓는다며 나서려 했지만 김미라 씨는 부부가 직접 정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때부터 둘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 방식을 두고 매일같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자 씨는 전통적인 육아법을 주장했고 김미라 씨는 현대적 육아서에서 배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기저귀 하나, 이유식 하나까지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했습니다. 상황은 김미라 씨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갓난아기를 두고 직장에 나가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고 김미라 씨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숨막힐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둘 사이에 낀 이준호 씨는 어느 쪽도 제대로 편들지 못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적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주택 대출과 육아 비용 등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손자를 위해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했지만 김미라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김미라 씨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돈을 받으면 더 많은 간섭을 받을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추석에 일어났습니다. 김미라 씨는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며 추석 당일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결혼한 여자가 추석에 친정에 간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큰 소리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했고 김미라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다음 날 김미라 씨는 친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손자까지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이준호 씨가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김미라 씨는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가버린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미라 씨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냉전 상태가 지속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라 씨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보다 어머니 편만 든다며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자신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손자를 빼앗아 가려는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손자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며 법정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김미라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을 때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가 손자를 인질로 삼아 가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김미라 씨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해본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 당사자들이 다투지만 이 경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직접 맞붙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씨는 자신이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며느리 때문에 손자를 볼 수 없게 된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다며 분통해했습니다. 김미라 씨는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매일같이 육아 방식을 지적당하고 직장 생활을 비난받으며 심지어 친정 방문까지 제재당한 것이 정상적인 고부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정성을 다했고, 김미라 씨도 시어머니를 존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소통 방식 때문에 그 노력들이 오해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준호 씨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지금은 아내와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화해를 호소했지만 이미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미라 씨는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측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순자 씨 측은 며느리의 행동이 가족 해체를 노린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미라 씨 측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며느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다투는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누구 편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순자 씨를 동정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손자도 못 보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무너지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반면 김미라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며느리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김미라 씨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준호 씨는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아이는 아빠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자주 울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손자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김미라 씨도 법정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간의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할머니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되 한 달에 2번, 각 4시간씩만 만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미라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어 이순자 씨가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론이 났지만 깨어진 가족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한 달에 2번씩 손자를 만났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할머니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미라 씨는 결국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끝까지 만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가 결국 가족 전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현대적인 개인주의가 충돌할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가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었고 며느리를 위한 조언도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현대적 감각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미라 씨 역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육아 철학을 인정받고 싶었고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현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김미라 씨는 시어머니의 전통적 정서를 무시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해야 했고 할머니와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호 존중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개성과 가치관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강요나 무시는 관계를 파괴할 뿐입니다. 타협과 양보의 정신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감정이나 자존심보다는 아이의 행복과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가족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순자 씨는 여전히 손자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나는 것으로는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아쉬워합니다. 그래도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김미라 씨는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더욱 매진하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유로운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이준호 씨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아이와 떨어져 사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혼 전부터 양가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미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두 사람 모두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방관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상담센터나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법정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맞붙은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억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갈등의 씨앗이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다면 법정까지 가기 전에 대화와 이해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